현재 국제 민폐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한국에서 계속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도 다른 국가들처럼 소말리가 아무리 난동을 부려도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나 싶던 찰나, 한국인들은 전 세계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정의로운 행동은 전 세계로 퍼지며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한국인들의 행동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에블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형사로 일하고 있고 프로파일링 팀에서 과학적인 분석과 수사를 도맡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회의를 진행하다가 충격적인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들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고, 이들을 건드리면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며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프로파일러로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해본 저로서도 도통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대단한 모습이었기에 저는 지금도 어안이 벙벙한 상태입니다. 일단 요즘 조니 소말리라는 외국에서 민폐를 끼치는 콘텐츠를 진행하는 유튜버가 있고, 그는 일본과 태국, 그리고 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을 옮겨다니며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얼마나 주도면밀하던지 그는 항상 건장한 남성들과 함께 다녔고, 또 자신의 위치를 철저히 숨기는 등 추적을 아예 불가능하게끔 하고 다녔기에 그가 다녀간 국가들에서는 소말리의 민폐 행동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소말리는 일본에서 무척이나 대담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일본은 개인주의 문화가 매우 극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문화가 전혀 없는지 소말리는 일본 번화가에서 대놓고 여성들을 희롱하고 농락했음에도 아무도 피해 여성들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소말리는 매우 똑똑한 놈이었고, 그런 일본의 이기적인 분위기를 단번에 파악한 뒤 히로시마 원자폭탄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일본의 아픈 역사를 언급하며 일본을 농락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형편없는 그가 마침내 향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역시나 소말리는 한국에 대해 많이 조사를 해왔다는 듯 한국을 마치 제 집 안방처럼 다니며 여러 민폐짓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편의점에서 음식물을 던지며 영업을 방해했을 뿐더러 번화가를 쏘다니며 한국인 여성들을 희롱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는 일본 전범기를 펼쳐 보이며 한국인들을 도발했을 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키스를 하며 성적인 퍼포먼스를 일삼는 등 정말 눈뜨고는 못 봐줄 정도로 기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소말리의 행동은 매우 즉흥적이고 도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프로파일러인 제가 보기에는 그의 행동들은 전부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그는 나약한 한국인들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다며 허세를 부렸지만 한국인 시청자들이 자신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또 한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않는 등 한국인들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거든요. 이게 바로 그가 몇 년 동안 민폐짓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 소말리는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절대로 보복을 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더욱 강력한 도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그저 평범한 시민들이었을 뿐임에도 마치 제가 전문적인 프로파일링 조사를 진행할 때 몇 년간이나 교육을 받은 저희가 범죄를 분석하는 방식보다도 더욱 철저한 방법을 사용하여 소말리를 완벽하게 추적해냈거든요. 일단 소말리는 이번에도 뜬금없는 곳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 그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짧은 시간 동안 민폐를 끼치고 치고 빠질 생각인 모양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가 번화가에 도착하자마자 단 3분 만에 그를 찾아냈고, 이내 일본 등의 다른 국가 사람들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과는 달리 여자들을 희롱하고 있는 소말리에게 망설임 없이 강력한 펀치를 내질렀습니다. 한국인의 주먹이 꽤나 매서웠는지 소말리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고,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몹시 당황했는지 한동안 그 자리에서 넋이나간 표정을 지을 뿐이었는데요. 당연히 소말리 입장에서는 이렇듯 자신을 순식간에 추적한 상황에 벙찔 수밖에 없었죠. 한국인이 소말리를 단번에 추적한 방법은 그야말로 미국 정보부에서나 쓸 법한 매우 천재적인 방식이었거든요. 일단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 매우 단합이 잘 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의 메신저인 카카오톡은 단체 채팅 기능이 있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혼란을 일으키며 피해를 주는 소말리를 소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소말리의 동선을 분석하고 실시간 위치 공유 및 자료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다른 국가들에서는 애초에 이러한 공동의 노력조차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강력한 책임감과 자신들의 국가를 지키려는 노력은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소말리가 이동 과정을 가리려고 노력했음에도 길가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와 상점 간판, 그리고 가끔 보이는 플랜카드 등을 포착하고 이러한 한정된 자료로 위치 분석을 실시했는데요. 이번에 한국인들이 소말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근처에 살던 한국인들이 그가 걷던 번화가 거리 공연의 노랫소리를 듣고 정보 공유 단체 채팅방의 위치를 공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한국인들의 협동과 행동력 덕분에 소말리는 민폐짓 시작 3초 만에 건장한 한국인 남성에게 얻어터질 수밖에 없던 거죠.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말리는 절대로 혼자 이동하지 않는데요. 이들은 다른 국가에서도 덩치 좋은 흑인들과 함께 다니며 누구든 함부로 자신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한국 남자는 다른 국가의 허약하고 겁 많은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2년간 군대에서 복무한 베테랑 전사들이었고 애초에 한국인들의 강한 심장과 전투력은 미국 내에서도 매우 유명한데요. 한국인들이 이전에 LA 코리아타운에서 발생한 흑인 폭동을 제압한 일화는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을 뿐더러 한국인들은 상대가 강하든 약하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죽일 듯이 달려들어 반드시 묵사발을 내주곤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한국인 남성은 분명 혼자였음에도 소말리와 더불어 일행 2명까지 흠씬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덩치 좋은 흑인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있다가 결국 한국인 남성의 강력한 펀치에 그대로 고꾸라졌으며 소말리는 한국인 남성에게 태권도 날아차기를 얻어맞고 엎어치기까지 당했을 뿐더러 쓰러진 상태에서도 곤죽이 되도록 두들겨 맞아야 했죠. 물론 이들도 반격을 하긴 했지만 화가 난 한국 남자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덩치만 믿고 한국 남자에게 반격하다가 마치 3살 아이가 헤비급 프로 복싱 선수에게 덤비는 꼴이 되어 더욱 처참하게 얼굴이 곤죽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이 한국인 남성은 재차 평화의 소녀상에 그런 짓을 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며 한국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소말리에 대한 분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남성이 위험을 무릅쓰고 소말리와 일행들에게 참교육을 했던 이유는 그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자신의 나라와 역사를 모욕한 것에 대한 대가였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아무리 자칭 애국자들이 많은 미국이라지만 누군가가 미국을 모욕했다고 해서 자칫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 오히려 3대1로 린치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꺼이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소말리가 거쳐간 다른 나라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말리의 민폐 행동들을 목격하고 있었지만 소말리가 아무리 자신들의 조국을 모욕하고 있어도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와는 차원이 다른 강한 사람들이었고 저는 프로파일러 이전의 경찰로서도 이러한 사건을 처음 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떠나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소말리는 그렇게나 흠씬 두들겨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그깟 동상이 뭐길래 한국인들이 발작을 하는 거냐며 위안부는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자발적으로 성을 판 사람들이며 한국은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냐며 모욕을 일삼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그는 자신은 할로윈 데이에 이태원으로 가서 시체 코스프레를 하겠다며 한국의 이태원 참사를 조롱하는 등 도저히 인간이라고 봐줄 수 없는 질 낮은 발언들을 일삼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인들의 추적 능력에 공포에 질렸는지 자신의 숙소에 틀어박혀서 숙소의 벽만 보여준 채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한 비난과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희롱성 발언을 이어나가던 소말리가 숙소에서 나옴과 동시에 그는 그 즉시 놀란 토끼눈이 되어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다름 아닌 특수부대 출신의 한국인 유튜버였거든요. 그는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는 듯 현실을 부정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소말리는 공포에 질린 채 목소리를 덜덜 떨면서도 시간을 벌어 한국 경찰에 연락하기 위해 매우 천천히 말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유튜버는 그에게 그대로 주먹을 꽂아버렸고 소말리는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며 몇 분간이나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한국인 네티즌들의 천재적인 전략은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그의 방송에서 하얀 벽지만 보이는 배경만 보고도 그의 숙소에서 이따금씩 생활소음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했고, 그가 공동주택에서 방송 중이라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또 그의 전날 마지막 라이브 방송 위치를 추적해 현재 그가 있는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말리가 방송을 하던 와중 특정 시간에 공사 소리가 들린다는 점을 알아차리고는 계속해서 수사망을 좁히기 시작했는데요. 결정적으로 한국인들은 소말리의 카메라가 잠시 돌아간 틈에 피자 박스를 포착하게 되는데, 단 1초 동안만 흐릿하게 나온 피자 박스를 본 한국인 네티즌들은 해당 피자 가게가 전국에 매장이 단 2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소말리의 위치를 완전히 특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여겨지는 저조차도 이 정도로 천재적인 수사 방식은 도저히 생각해내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했고, 결국 이는 천재적인 두뇌와 맞물려 단서가 거의 없었음에도 10분 만에 소말리를 추적할 수 있던 것입니다. 결국 총대를 메고 소말리에게 참교육을 해준 특수부대 출신 유튜버는 그대로 폭행건으로 연행되었지만, 저희 부서의 경찰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 모두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전문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에 박수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였고, 민폐나 끼치고 다니는 소말리 따위가 감히 더럽힐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악몽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까불다가 한 대 거하게 얻어맞은 소말리는 그대로 함께 경찰에 연행되어 갔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보호받는 줄 알고 싱글벙글하던 소말리는 그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소말리는 기물파손 및 공연 음란죄, 그리고 영업방해, 모욕죄 등 갖가지 경범죄들이 열댓 개가 묶여서 꼼짝없이 한국에서 범죄자가 되게 생겼거든요. 일본 등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귀찮아서 구태여 소말리에 대한 민폐짓을 애써 못 본 척하기만 했지만, 한국인 네티즌들은 소말리의 이러한 악행들에 대한 증거를 전부 수집해 고발 조치했고, 결국 이러한 범죄 건수가 상당수 쌓인 탓에 소말리는 한국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거죠. 그러나 소말리에게 더욱 치명적인 상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인들의 여론이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였죠. 사실 미국인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고, 소말리가 어디서 민폐를 끼치고 다니든 그다지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소말리를 응징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본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애국이라고 외치고 다녔던 것은 전부 말뿐이었구나 싶어 반성을 하며 한국을 응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소말리가 평화의 소녀상의 성적인 퍼포먼스를 보인 부분에 대해 절대로 참으려고 하지 않고 있고, 이렇듯 남의 나라의 역사를 무시하고 미국의 명예를 더럽힌 소말리를 잡아서 총으로 쏴버리겠다며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행동력에 영감을 받았는지 소말리가 미국으로 입국한다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만들겠다며 자경단까지 꾸렸는데요. 미국에는 워낙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는 형사로서 여러 사건 통계들을 참조하더라도 이들의 주장이 그저 허풍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반응이 조금 오버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평화의 소녀상은 미국인들의 신념과 정신과도 상당 부분 관련이 있기에 미국인들 대다수는 마치 한국인이라도 된 것처럼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위안부들은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학대당했고, 이는 한국의 슬픈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학대받고 차별당한 자들을 추모하는 여러 기념관들이 있고, 이러한 기념관들은 미국 내에서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으로 여겨지기에 아무리 막장인생이더라도 감히 이러한 기념비들을 모욕하려고 하지 않죠. 실제로 미국은 엘라베마주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국립기념관을 개관하여 미국 내 인종테러 사건으로 희생된 수천 명의 미국인들을 기리고 있고, 이는 평화의 소녀상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트라우마와 회복력,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또한 워싱턴 DC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박물관에서는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 희생자들과 수백만 명의 박해받는 집단을 추모하고 있죠. 이는 한국의 평화의 소녀상처럼 강압적이고 대규모적인 참상과 향후 이러한 잔악행위를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게끔 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이러한 상징적인 기념비들에 대해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평화의 소녀상은 분명 미국인들이 깊이 존경하는 가치인 회복력과 정의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고 있고,
현재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을 보고 한국을 완전히 존경하게 된 상황에 존이 소말리가 평화의 소녀상을 무시했다는 것은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신성한 상징이 더럽혀진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였다면 미국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상징과 정신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총기까지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집단적 행동을 보고 그동안 불의에 침묵하던 자신들의 비겁함에 대한 분노와 한국인들의 진정한 애국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상황이고 이제 한국인들처럼 직접 행동으로 나설 준비를 마쳤는데요. 결국 소말리는 미국인들에게까지 버림받으며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애초에 소말리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소말리는 딥페이크 혐의로 추가적인 고소를 당한 상태며 한국은 성관념 범죄에 관해서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심한 극형에 처할 정도로 성에 대해 매우 민감한 국가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소말리는 그대로 구속되어 한국의 감옥에 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말리는 그동안 한국 번화가를 다니면서 한국 여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인 여성 유튜버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며 자신은 그녀와 사귀는 사이고 그녀와 모든 경험을 다 해봤다며 희롱성 발언을 이어나갔거든요. 결국 이러한 소말리의 거짓말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한국 여성 유튜버는 다른 한국인 네티즌들의 도움을 받아 소말리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소말리는 그대로 출국 정지 조치를 받은 채 꼼짝없이 한국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소말리의 범죄가 인정될 경우 소말리는 한국의 딥페이크 관련 처벌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는 그대로 쇠고랑을 차게 되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소말리는 여러 경범죄들과 약물 혐의까지 받고 있는 터라 이러한 모든 사건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는 가중처벌되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게 분명하죠. 즉, 소말리는 감히 한국을 건든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말리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그저 미국에 대한 영주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점인데요. 이 말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소말리는 언제든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 만약 한국에서 성범죄 등의 중범죄로 인한 실형을 살게 될 경우 그는 미국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원래 소말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말리는 자신의 원래 고향인 소말리아로 추방당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소말리아는 세계 최빈국 중에서도 최빈국으로 아직도 내전이 끊이질 않으며 당장 내일 먹을 식량 걱정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결국 소말리는 주제도 모르고 한국을 건들다가 한국에서 그대로 추방당한 뒤 돌아온 미국에서 분노한 미국인들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던지 혹은 한국에서 실형을 살게 된 뒤 미국 영주권마저 박탈당한 후 자신의 고향인 소말리아로 다시 돌아가서 극한의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될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소말리 입장에서 더욱 최악인 점은 만약 한국에서 성범죄 및 약물 관련으로 실형을 살게 될 경우 그는 더 이상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성범죄와 약물 관련 범죄는 매우 죄질이 안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이러한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들은 아예 입국조차 거부당하고 있거든요. 즉, 소말리가 만약 소말리아로 추방당하게 된다면 그는 평생을 소말리아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사실 저는 미국 형사로서 겁도 없이 한국인들을 건든 사람들의 어김없는 최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에는 아직도 인종차별이 행해지고 있고 이는 동양인인 한국인들도 종종 이러한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본인이나 중국인 같은 다른 동양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 더욱 강력한 기세를 보여주며 동양인들은 당해도 가만히 있겠지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던 멍청한 인종차별자 놈들에게 지옥을 선사해 주거든요. 소말리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단순히 일본이나 태국과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한국인들도 그저 만만한 동양인들 중 하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하지만 소말리가 어떠한 최후를 맞이할지에 대해 논하기 이전에 애초에 소말리는 한국에서의 길고 긴 재판 과정을 버텨낼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소말리는 한국에서 민폐짓을 일삼다가 그의 수익을 보장하는 유튜브나 다른 SNS 계정이 전부 정지되어 버렸고 그는 더 이상 후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특히나 소말리는 그간 민폐짓을 하며 벌어둔 돈조차 전부 써버렸는지
자신의 SNS를 새로 만들어서 가상화폐를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계정조차 한국인들의 지속적인 신고로 전부 하루도 안 되어 정지를 당하고 있다고 하죠. 즉, 소말리는 한국에서 강제로 체류하면서 천문학적인 변호사 선임비나 한국의 높은 물가를 도저히 감당해낼 능력이 없고, 이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극형을 받게 되거나 혹은 아직도 소말리를 노리고 그를 찾아다니는 한국인들에 의해 더욱 호되게 당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용감하고 정의로운 행동에 박수를 보내고 있고,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의 나약한 모습에 따른 동양인은 당해도 아무 말 못하는 겁쟁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깨부숴버렸는데요. 실제로 한국인들의 정의를 구현하는 모습이 얼마나 속 시원하던지 저희는 경찰 소속임에도 저희 팀원 중 몇 명은 위안부 단체에 후원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국을 응원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이러한 행동은 자칫 폭력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경찰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요즘같이 인권 타령을 하며 범죄자들을 속 시원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세상에 한국인들의 이러한 정의 구현은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소식처럼 들립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각종 민폐짓을 벌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조니 소말리라는 유튜버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민폐짓에 대한 한국인들의 대응에 전 세계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인들의 행동은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딜라일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고, 특징이라면 한국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한국은 역사만 보더라도 매우 극적이고, 또 한국은 미국과 다른 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한국에 호기심을 가지다 보니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린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자원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지만 빠르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가입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만 해도 탱크 한 대 없는 국가에서 현재는 최고의 군사강국으로 발전했죠. 이건 엄청난 자원으로 인해 손쉽게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미국과는 정반대되는 스토리입니다. 이들의 역사는 또 어떻고요? 역사가 짧은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5,000년이라는 찬란한 역사를 가졌고, 강대국 사이에서 한 번도 주권을 빼앗기지 않은 한국의 역사는 정말 드라마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이상하리만큼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또 기타 한국인들과의 인연이 매우 깊었기에 한국을 매우 좋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달간의 휴가 동안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엄청난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죠. 그건 바로 조니 소말리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민폐를 끼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한국에 도착했고 갖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조니 소말리는 미국 현지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였죠. 도대체 얼마나 악질 유튜버면 미국 현지에서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거란 말인가? 저는 국제망신을 시키는 소말리의 행보에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말리의 민폐는 제게 뜻밖의 기회로 작용했어요. 바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에서 한국에 간 김에 소말리에 대해 취재해서 정보를 보내오라는 요청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본사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한 일수만큼 1.5배의 휴가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건네왔죠. 아무래도 소말리는 미국에서 생각보다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이었고, 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그냥 놓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매우 강하므로 저는 회사의 요청을 거절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나 좋아하던 한국에서 일할 수도 있고 또 추가적인 휴가까지 얻을 수 있었으니 이건 믿질 게 없는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말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죠. 그리고 소말리는 알면 알수록 정말 최악인 놈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소말리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과 태국, 이스라엘 등에서 각종 민폐짓을 저질렀는데요. 그는 일본에서 히로시마 원자폭탄 사건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일본 입장에서는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며 일본인들을 도발했고, 또 길거리에서
일본 여자들에게 무례하고 성적인 농담을 건넨다던가 하며 이유 없이 사람들을 괴롭혔죠. 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또 행인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형편없는 민폐 행동들을 일삼았거든요. 그러나 소말리가 아무리 행패를 부려도 다른 국가들에서는 소말리를 통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안전한 국가만 골라서 다니기 때문인 이유도 있었고, 또 소말리는 늘 자신을 호위하는 덩치 좋은 패거리들과 함께 다녔기에 소말리가 아무리 민폐짓을 하고 다닌다고 해도 그를 저지하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리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려서부터 한국인들과 많은 인연을 맺으면서 살았고, 한국인들은 상대가 레슬링 선수든 아니면 키가 200cm에 달하는 거인이든 자신들의 국가를 모욕하는 상대는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소말리가 다녀온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는 달리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신장과 체격을 자랑하므로 소말리가 아무리 덩치 좋은 친구들과 함께 다닌다고 해도 한국인들을 막을 수 있을 리는 없어 보였죠. 아무튼 소말리는 한국에 오자마자 작정을 했다는 듯 민폐짓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위안부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키스를 해댔고, 이를 비판하는 채팅이 올라오면 위안부는 돈을 벌러 자발적으로 일한 사람들이다. 한국인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이들을 동정할 필요가 없다. 이건 그저 동상일 뿐 과민 반응하지 말라 등 역사의식을 완전히 무시한 답변을 건넸고, 또 역시나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한국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과 희롱성 발언을 하며 애꿎은 사람들을 괴롭혔죠. 그런데 그는 이러한 자신의 민폐 행동에 완전히 심취했는지 이내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K-팝은 역겨운 음악이라며 비난을 시작하더니 이내 자신은 미국에 있었을 때 K-팝 팬들을 전부 두들겨 패버렸다며 자신이 한국에 온 이상 방탄소년단의 팬들을 보면 전부 때려눕힐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여긴 미국이 아니라서 총기를 구할 수 없기에 망정이지, 만약 미국이었다면 총기 사용까지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은 사격 실력이 좋은 베테랑 저격수라며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저는 그의 방송을 보고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모른 채로 한국에 왔기 때문이죠. 물론 한국은 매우 안전한 국가며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그 어떠한 문제도 없이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말리는 딱 거기까지만 알아온 채 한국에 온 모양이었죠. 한국인들은 의무적으로 2년간 군대에 다녀와야 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만약 소말리가 한국인들에게 총으로 덤빈다면 소말리는 3초도 안 돼서 하늘나라에서 후회를 하고 있을 게 분명했죠. 왜냐하면 분명 미국은 총기 사용이 자유로운 국가고 한국은 총기 규제가 매우 엄격한 국가지만 한국인들은 2년간 군대에서 전문적인 총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런 프로들을 총으로 이긴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제 대학생 시절을 회상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당시에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뜬금없이 사격이나 하러 가자는 제안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지역 사격대회에서 우승까지 했을 정도로 사격에 관해서라면 베테랑이었고, 아무래도 그가 뜬금없이 사격을 하러 가자고 제안한 이유는 그가 짝사랑하는 동아리원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인 듯했죠.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된 실탄 사격장에서 당연히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는 뜬금없는 한국인 민재에게 보기 민망할 정도로 완패하며 완전히 고개를 숙여야 했는데요. 민재는 쏘는 족족 명중하며 사격장 최고 기록까지 경신했으나 지역대회 우승자였던 그는 민재가 낸 점수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지역대회 우승자였던 그는 매일같이 자신은 미국 최고의 총잡이라며 있는 대로 허세를 부려댔지만 민재는 자신의 사격 실력을 자랑하기는커녕 평소에도 말수도 별로 없고 평범한 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공학도였던 민재는 매번 무거운 백팩에 노트북을 짊어지고 다니던 그야말로 살면서 총 한 번 못 쏴본 범생의 이미지였죠. 그런데 총 쏘는 법도 모를 거라고 생각되었던 그가 지역대회 우승자를 완전히 사격으로 압도하다니 저희 모두는 민재의 사격 실력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재는 그저 자신은 2년간 군대에서 복무했고 자신의 부대에서 사격으로 특출난 편도 아니었다며 자신의 아버지만 해도 20발 만발의 특등사수였다며 겸손함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저는 평범한 척을 하며 힘을 완전히 숨기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무서움을 알게 되었고, 그저 평범하게 길거리를 활보하는 한국 남자들일지라도
유사시에는 백발백중의 저격수가 되어 적을 완전히 섬멸하겠구나 싶어 한국인들에게는 절대로 까불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뭐 아무튼 저는 소말리가 길거리에서 흔하게 보이는 한국인 노인마저도 그의 숨통을 3초 만에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허세를 부리는 모습에 학을 떼기도 했지만 선을 완전히 넘은 소말리에게 애도의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일본 같은 다른 국가들이라면 모르겠지만 한국인들은 그런 대우를 받고도 절대로 참을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애꿎은 한국 여성까지 건들다니 한국 남자들은 절대로 참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한국인들은 행동으로 나서더군요. 일단 소말리는 허세는 잔뜩 부려놓고는 겁은 났는지 어김없이 자신의 패거리들과 함께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번화가에서 전범기를 펼쳐 보인다든지 한국은 일본의 노예 국가라며 정체불명의 일본 노래를 시끄럽게 틀어놓는다든지 하며 한국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인들이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한국 남성은 길거리를 활보하며 민폐를 부리는 소말리의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소말리는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했거든요. 또한 소말리와 함께 다니던 덩치 큰 흑인들이 한국인들에게 덤벼들자 한국인들은 그 흑인까지 제압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군대에 다녀왔을 뿐더러 키와 체격 조건 또한 서양인에 맞먹는 수준으로 컸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인들에게 대항하려면 소말리가 일본에서 데리고 다닌 인력의 두세 배는 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말리는 한국에 대해 너무 몰랐고 결국 같이 다니던 패거리들 전부 한국 남자들에게 제압당해버렸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미국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덩치만 크지 속은 여리여리한 겁쟁이들일 뿐이거든요. 미국인들은 자신들보다 강해 보이는 상대에게는 웬만해서는 덤비지 않죠. 그리고 이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봐왔던 한국인들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웬만해서는 화를 잘 내지 않는 신사들이지만 그들의 조국을 욕하거나 혹은 다른 한국인들을 욕한다면 절대로 참지 않았는데요. 또 한국인들은 상대를 봐가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닌 아무리 강해 보이는 상대라도 전혀 물러서는 법 없이 반드시 묵사발을 내주곤 했기에 미국 현지인들도 한국인들만큼은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우스꽝스러웠던 점은 그렇게 한동안 쓰러져 있던 소말리는 기회를 틈타 자신의 동료들을 버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다는 건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끝까지 그를 뒤쫓아갔고 결국 그의 방송은 황급히 종료되며 며칠간 아예 소식이 끊겨버렸죠. 이러한 다른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응에 소말리는 완전히 넋이 나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시작된 라이브 방송에서 소말리 패거리는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겁을 먹었는지 전부 소말리를 버린 채 각자의 삶으로 도망가 버린 상태였는데요. 결국 소말리는 혼자 남게 되었고 이젠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죠. 그러나 소말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홀로 남겨졌고 한국을 도발하다가 오히려 된통당해 얼굴이 엉망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라이브 방송을 켜며 한국인들의 물주먹은 별로 아프지도 않으며 결국 한국의 경찰과 법은 자신을 지켜줄 테니 한국인들은 지금부터 자신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할 거라며 허세를 부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일본 전범기를 휘날리며 한국인들을 도발했죠. 하지만 그의 허세와는 달리 그는 자신의 위치를 절대로 노출하지 않겠다는 듯 자신 뒤에 벽지만 보이도록 라이브를 촬영했는데요. 동시에 자신의 위치는 절대로 발각될 염려가 없다고 확신한 소말리는 한국 여자들은 너무 쉽다며 희롱을 했고 또 한국은 일본의 노예국가라며 일본 국가를 트는 도발적인 방송을 이어나가더군요. 그러나 그가 이동을 하기 위해 숙소 밖을 벗어난 순간 그의 거만했던 표정은 공포에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그의 위치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소말리가 숙소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소말리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했어요. 한국인들은 소말리의 숙소 속의 광경을 유심히 보다가 웬 피자 박스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피자는 전국에 매장이 2개밖에 없었고 한국인 네티즌들이 그 피자 가게를 중심으로 고시원들을 찾아본 결과 결국 소말리가 머물고 있던 고시원을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였고 소말리는 귀신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 민폐를 끼치며 돈을 벌어왔지만
이런 국가는 난생 처음이라는 듯 공포에 질려버렸죠. 사실 저는 기자로서 한국인들의 이러한 천재적인 아이디어와 협동심을 보고 그다지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위기의 상황마다 늘 전 세계에서 오직 자신들만 할 수 있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곤 했거든요. 일단 LA 폭동 당시 한국인들의 대응만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미국 경찰들은 그 즉시 가난한 지역이었던 코리아타운을 포기한 채 LA의 부촌만을 지키러 갔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코리아타운은 쑥대밭으로 변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러한 좌절스러운 상황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죠. 이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한국인들은 폭동을 막기 위해 각자가 지켜야 할 구역을 나누었고 또 감시 교대 근무를 서며 폭동에 대비했는데요. 또한 이들은 군대에서 배운 대로 지역 채널을 통해 무전기로 소통하는 조직적인 방어선까지 구축했죠. 한국인들은 임시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옥상을 유리한 저격 지점으로 사용했으며 고위험 경로를 따라 방어 인력들을 배치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전략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인력도 무기도 한정되어 있었지만 놀라운 전략과 아이디어로 자신들이 가진 것을 극대화했고 최소한의 보급품으로 강력한 방어 태세를 유지하면서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거든요. 또한 한국인들은 변화하는 폭도들의 흐름에 대응하고 실시간으로 방어를 조정하는 등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특정 지역이 더 취약해지면 즉시 강화하여 침입자를 막기 위해 고위험 지역으로 사람들을 재배치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전략적 조정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흑인들의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었죠. 물론 한국인들은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모두가 모여 자신들의 가족과 친구, 커뮤니티와 생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점도 대단했어요.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가망없는 싸움에 목숨을 걸기보다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는 편을 택했을 게 분명했거든요. 즉, 이게 소말리가 망쳐버린 일본과 태국 등의 다른 나라와 한국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위기의 순간 단합하고 또 그 누구보다 미쳐버림으로써 아예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하기도 전에 기세에서 압도해버리거든요. 결국 그렇게나 LA 전역을 긴장시켰던 흑인 무리들은 코리아타운에 제대로 진입조차 못하고 전부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LA 폭동 당시의 한국인들의 저력은 이번 조니 소말리에 대한 위치 추적 상황에서도 정확히 엿볼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단체 채팅방을 조직하여 소말리의 위치를 공유했으며 피자박스를 통한 추론처럼 소말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고 분석하며 자신이 분석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했거든요. 폭동 당시와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은 이번에도 제한된 단서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소말리가 마지막으로 라이브를 종료한 장소에 대한 분석에 집중함으로써 그가 머물 가능성이 높은 숙소를 분석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인들의 위기 상황마다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힘과 소말리의 행동, 위치, 패턴을 분석하여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추론 능력은 전 세계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결국 소말리는 숙소 안에 박혀서 호기롭게 한국을 욕할 때는 언제고 밖에서 대기를 하던 한국인 유튜버를 보자마자 황급히 자리를 뜨려다가 강력한 펀치를 얼굴에 정통으로 맞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소말리는 분명 한국인들의 펀치는 물주먹이라 하나도 두렵지 않다더니 펀치를 맞고는 거의 몇 분간이나 정신도 제대로 못 차리며 허둥지둥 됐는데요. 일본 등의 다른 나라에서는 소말리가 대놓고 민폐짓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한국인들의 이러한 높은 수준의 시민적 자부심과 책임감은 정말 특별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혼란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소말리아를 추적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즉각적인 집단적 참여의식이 부족하며 같은 국민이 당하고 있어도 모른 척을 하며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국인들의 이러한 다른 국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대처 모습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역시 한국은 나약하고 이기적인 다른 국가와는 다른 화끈한 국가라며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를 함부로 건드렸다간 큰일이 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달았다며 한국에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한국의 정말로 두려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이 정도로 끝낼 거였다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다는 듯 자신들의 국가를 더럽힌 소말리에게 역대급 보복을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한국 경찰은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소말리를 어디론가로 데려가기 시작했는데 소말리는 자신을 보호해주려고 그러나 보다 싶어 싱글벙글하며 경찰을 따라갔지만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경찰 조사였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그간 소말리가 벌인 경범죄들을 전부 모아서 고발한 상태였거든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구역에 침입한 적을 절대로 가만히 두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에게 한국을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한 것입니다. 만약 소말리가 벌인 경범죄들이 한두 개였다면 그는 그저 벌금 몇만 원 내는 걸로 끝났을 수도 있겠지만 소말리는 한국 여자에 대한 성희롱, 몰래카메라,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및 난동, 편의점에서의 기물파손 등 그가 위반한 경범죄는 무려 10가지가 넘었는데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한국에는 가중 처벌에 대한 조항이 있기에 소말리는 한국에서 곱게 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소말리 입장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소말리는 한국인 여성 유튜버와 단 한 번의 만남을 가졌을 뿐임에도 그녀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며 희롱성 발언을 이어나갔고 심지어 AI 딥페이크 영상까지 합성하며 그녀를 모욕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소말리의 파렴치한 행위 때문에 여성 유튜버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한국인 네티즌들이 단합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해당 여성 유튜버의 메일로 보내준 결과 해당 여성 유튜버는 소말리를 고소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 이러한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지며 처벌 또한 그 어떤 나라보다 무거운데요. 심지어 한국은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국가로 만약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시청하다가 적발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나오는 중형에 처해집니다. 결국 소말리는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는 급하게 항공권을 예매하여 야반도주를 하기로 결정했으나 한국은 그리 호락호락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러한 소말리의 행동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소말리에 대한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였고 결국 소말리는 한국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에 처해버렸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 소말리는 약물을 소지했거나 유통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모든 범죄가 인정될 경우 그는 한국에서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운명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이러한 철저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소말리는 현재 남을 괴롭히는 악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한 혐의로 유튜브 계정까지 정지된 상태로 그의 돈줄은 그야말로 완전히 막혀버렸거든요. 결국 그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한국에서 체류할 돈도 전혀 후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뜻이기에 그는 한국을 건든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말리가 한국에서 성범죄 및 약물 혐의로 유죄를 받는다면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블랙리스트에 오르며 아예 해외 입국 자체가 안 되는 처지가 되고 마는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약물 및 성범죄는 극악무도한 중범죄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전면 차단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한국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에서 유죄를 받았다는 건 사실상 소말리는 이제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는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말리의 수익원 자체가 해외 민폐 콘텐츠를 제작하며 후원을 받아먹는 것인데 유튜브 계정 정지에 다른 나라로의 입국도 전부 막혀버린다니 이건 소말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소말리는 한국에서 유죄를 받고 감옥에 투입되는 편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에서의 소말리에 대한 여론은 정말 최악을 달리고 있거든요. 원래 미국인들은 웬만해서는 미국 국적자의 편을 들어주곤 하는데 현재 소말리의 한국 민폐 사건은 미국 전역에 퍼져 있으며 미국인들은 왜 동맹국인 한국을 괴롭히며 나라 망신을 시키냐며 매우 분노해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몇몇 미국인들은 소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동시에 발포해버려서 미국의 더럽혀진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정말 소말리 입장에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워낙 미친 사람들이 많기에 이러한 소말리에 대한 선전포고가 허위 주장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태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매우 신사적인 사람들로 소말리가 한국의 감옥에 투옥된다거나 혹은 한국에서 지내게 된다면 적어도 목숨을 위협받는 일은 없을 테니 소말리 입장에서는 한국에 남는 편이 좋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감옥에 투옥된다면 소말리는 형기를 채운 뒤 미국으로 추방당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전 국가에서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소말리는 해외 도피도 불가능할 테니 결국 미국에 와서 최후를 맞이해야 할 텐데요.
결국 소말리가 최후를 맞이하는 건 시간 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한국에 남는다면 몇 년간이라도 목숨을 보전할 수 있겠죠. 그야말로 소말리는 한국의 까분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러한 모든 자료를 정리한 뒤 언론사에 보낸 상태인데요. 그리고 제가 정리한 기사들은 미국에서 엄청난 화제를 끌게 되면서 미국 전역은 소말리에 대한 분노로 더욱 들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유명해질수록 소말리가 생존할 확률은 점점 낮아진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약간의 유감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저는 이번 사건으로 한국의 강력한 면모를 다시금 인지하게 되었고 이 나라에 까부는 것은 정말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강대국 사이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으며 자치권을 지켰던 것도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도 한국인들만큼은 아무도 못 건드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모습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죠. 그리고 저는 이런 멋있는 한국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더욱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각종 민폐짓을 벌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조니 소말리라는 유튜버가 큰 화제입니다. 그리고 그의 민폐짓에 대한 한국인들의 대응에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일본인은 일본인들과는 다른 한국인들의 대응에 경악을 하며 분석 글을 작성했고 이 글은 전 세계적인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들만이 보여줄 수 있고 또 보여준 모습은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출신의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고 직장도 미국에서 다니기에 생활 반경은 아예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자리 잡은 일본인들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일본은 섬나라다 보니 일본인들은 다른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해 매우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까지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미국에는 재팬타운이 없는 것과 같이 일본인들은 단합이 전혀 안 되기에 일본인들에게 해외 유학의 난이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제가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은 그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싫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국인 일본이 싫은 이유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한 일본인들의 대응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 민폐짓을 일삼았고 거기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반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거든요. 일단 제가 소말리를 처음 알게 된 건 2023년 8월이었습니다. 저는 오사카 출신으로 오랜만에 고향인 오사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 흑인 유튜버 한 명이 호텔 건설 현장에 무단 침입한 걸로 모자라 직원들의 퇴거 요청조차 무시한 채 조롱의 의미를 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언급하며 후쿠시마를 반복해서 외쳤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 알게 된 그는 곧 매우 유명해졌죠. 왜냐하면 그는 일본에 머물면서 각종 민폐 행동을 저지르며 일본인들을 괴롭혔거든요. 소말리는 레스토랑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며 엄청나게 큰 음악을 트는 민폐짓을 한다든지 여성들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든지 정말 각종 극악무도한 민폐짓을 벌이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여러 뉴스나 SNS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보여주는 일본인들은 소말리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울고 있는 여성이나 만원 지하철에서 후쿠시마 사고와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조롱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고 그럴수록 조니 소말리는 일본에서 더욱 활기를 치고 다니며 더 심한 행동들을 하곤 했죠. 저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무기력하고 비겁한 면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대표적인 사람들로 아마 조니 소말리가 약해 보이거나 여자였다면 일본인들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건장한 흑인 남성이고 또 다른 일행들과 무리지어 다닌다는 이유로 일본인들은 그에게 겁을 먹고 찍소리도 못한 거였죠. 제가 일본을 떠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일본인들은 마치 대단한 권위라도 있는 척을 하지만 결국 나서야 할 때 침묵하는 겁쟁이일 뿐이거든요. 그렇게 조니 소말리는 몇 달 동안 무기력한 일본인들을 괴롭히는 콘텐츠를 진행하며 많은 수익을 얻었고 일본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이번에 향한 행선지는
바로 한국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거든요. 제 일본인 친구들은 SNS에 조니 소말리가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공유하는 것을 보니 소말리의 한국행은 일본에서 엄청난 화제가 된 모양이었는데요. 그리고 조금 확인해보니 일본인들은 한국에 간 조니 소말리가 일본에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민폐짓으로 한국인들을 괴롭혀주길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인들도 그를 어찌하지 못했으니 겁쟁이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그의 괴롭힘을 그대로 받아내야 할 거라며 비웃고 있었죠. 하지만 제 의견은 일본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활했고 대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많은 한국인들을 마주쳤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비슷하면서도 아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처럼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었는데 일본인들과는 다른 점이라면 이들은 나서야 할 때는 반드시 나서는 정의로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심지어 한국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2년간 군복무를 해야 할 뿐더러 키와 골격 등의 체격 조건도 일본인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에 저는 소말리가 한국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민폐짓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소말리는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국을 하자마자 정말 상상치도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는 한국에 오자마자 위안부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키스를 하며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건 그저 동상일 뿐인데 왜 그렇게 과민 반응하냐.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을 받고 일을 한 여성들이다라며 비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당연히 일본 전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일본인들은 한국에 관심이 없는 척을 하면서도 뒤로는 왜 이렇게 한국 일에 관심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본인들은 소말리가 드디어 맞는 말을 한다며 언제 그랬냐는 듯 그를 응원하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사실 저는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며 다른 일본인들처럼 위안부는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으로 일한 여성들이라고 배우게 되었지만 일본에서 벗어나 국제시민으로 살고 있는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위안부 문제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고 있고 이건 소말리가 선을 한참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소말리가 일본에서 히로시마 핵폭발에 대해 조롱하며 관심을 구걸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본 대중들의 생각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그의 방송을 시청하던 몇몇 한국인들은 실제로 평화의 소녀상으로 찾아갔고 그가 추가적인 조롱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했거든요. 또한 다시 한번 이런 일을 벌이면 그때는 경고로만 끝내지 않겠다는 살벌한 주의까지 주고갔죠. 그는 원래라면 관심을 끌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롱을 했겠지만 직접 찾아온 한국 남성들의 큰 키와 체격,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고 여긴 일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모양이었는데요. 일본인들은 그러한 조롱을 들어도 그저 누군가는 나서주겠지라고 생각하며 땅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었고 소말리는 한국과 일본의 크나큰 차이에 꽤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황급히 자리를 옮기며 다른 타겟을 물색했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태도에 역시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극한의 개인주의에 찌든 미국을 빛나게 해주고 있었거든요. 일단 미국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을 하지만 인종차별이 꽤 만연해 있는 나라인데요. 특히나 동양인에 대한 차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종차별을 대하는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차이는 매우 극명했죠. 일본인들은 인종차별을 당해도 바보 같은 미소만 지을 뿐 감히 대응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니,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곤 했죠. 한국인들은 자신을 욕하는 건 참아도 자신의 동료들을 욕하는 것은 절대로 못 참았거든요. 한국인들은 길을 걷다가도 차별이나 푸대접을 받고 있는 같은 국적의 한국인들을 보면 100이면 100 발벗고 나서 도와줬고 그럴 때면 한국인들의 기세에 눌린 인종차별자들은 오히려 겁을 먹고 황급히 제 갈 길을 가곤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노인들의 경우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곤 했어요. 이들은 연로한 나이임에도 눈빛만은 그 누구보다 빛났고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상황에 절대로 그냥 참고만 있지 않았거든요. 저는 한 번은 바보 같은 미국 놈들에게 둘러싸여 조롱을 당하는 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본 한국인 노인이
금방이라도 이들을 때려눕힐 기세로 맹렬한 항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제 생각과는 달리 이들 중 몇몇은 한국인 노인에게 덤벼들려고 하다가도 다른 일행이 할아버지가 쓴 태극기 모자를 보고는 그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한 순간 이들 모두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꽁무니를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할아버지 한 명이 멍청한 인종차별자 놈들을 말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한국인 할아버지께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도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한국인 할아버지는 놀라운 대답을 건네오더군요. 고마워할 거 없어. 나는 약자를 괴롭히는 놈들만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거든. 이건 아마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들도 비슷할 거야. 그리고 저런 약자에게만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한심한 놈들은 꼭 한국인들을 무서워하곤 하더라고. 왜냐하면 예전에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 경찰조차 한인타운 지역을 포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마을을 지켰거든. 한국은 2년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징병제 국가로 군대를 다녀온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을 지키는 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지? 그때의 역사도 그렇고 한국인들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싸우는 독종들이니까 저놈들이 그대로 내뺀 거야. 저는 한국인들의 정의로운 모습과 행동력,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강력한 힘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의 경우 매일같이 차별을 당하고도 굴욕적인 미소만 지으니 더 놀림거리가 되고 괴롭힘만 당할 뿐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늘 불의에 저항하며 이겨냈고 결국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남아있는 미국에서도 아무도 감히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된 모양이었죠. 아무튼 저는 한국인들만큼은 소말리의 횡포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고 한국인들은 이번에도 멋지게 위기를 극복한 모습이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조금 다르긴 했어요. 영상을 본 일본인들은 그래봤자 결국 한국인들도 소말리에게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냐며 그저 말 한 번 걸었을 뿐인데 이게 일본과 다른 게 뭐냐며 여전히 조롱했거든요. 저는 한국인들을 아예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학을 뗄 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정말로 마음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본인들은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소말리는 한국인들의 반응에 겁을 먹고 현장을 급하게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듯 보였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아무런 위협 없이 민폐 행동을 하더니 정말로 한국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해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그는 일본에서 했던 대로 공공장소에서 허락 없이 여성들을 촬영하기도 했고 어떤 화장품 가게에서는 한국 여자들은 전부 성형을 해서 그런지 똑같이 생긴 것 같다며 무례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심지어 그는 K-팝은 전부 쓰레기라며 자신은 미국에 있을 때 K-팝 팬들만 보면 때려눕히곤 했고 여기서 만약 방탄소년단 팬들을 보게 된다면 미국에서 했던 대로 똑같이 때려눕혀주겠다며 한국 문화를 비하함과 동시에 협박까지 일삼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소말리는 일본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하곤 했지만 일본인들은 피해를 입고 울고 있는 여성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소말리와 피해 여성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땅만 보고 걷는다든지 거리를 벌리며 방관한다든지 하며 개인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일본인들은 안타깝지만 어쨌든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태도로 피해 다니기 바빴고 그럴수록 소말리는 더욱 일본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며 민폐짓을 해댔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제가 미국에서 봤던 것처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하더라고요. 한국 여성들이 성적으로 희롱당하거나 부적절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한국 남성들은 지체 없이 나서 소말리에게 한국에선 그러한 행동이 용납되지 않으며 왜 남이 나라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냐며 강하게 몰아붙였는데요. 일본에서와는 달리 한국인들은 영어도 유창하고 몸집도 소말리의 2배쯤은 되어 보였기에 소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또한 다른 한국인들은 소말리가 더는 민폐 콘텐츠를 촬영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주의를 주거나 그를 따라다니며 카메라를 가렸는데요. 그래서 소말리는 한국에서 더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한국인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소말리의 영상을 찾아보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일본인들은 피해자가 도찰을 당하거나 난데없이 욕을 먹고 신고하면 왜 이런 것 가지고 유난이냐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지만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피해자를 먼저 감싸주고 또 서로 발벗고 나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결국
소말리는 겁먹은 채 도망가는 장면만이 녹화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말리는 이러한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이 불만족스러웠는지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인들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겁쟁이들이라며 한국의 법은 자신을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끔 한다며 허세를 부렸거든요. 그는 한국 경찰과 법을 조롱하면서 자신이 한국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한국 경찰과 법은 자신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으며 겁쟁이 한국인들 또한 자신에게 아무런 위해도 끼치지 못한다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어까지 조롱하며 한국어는 자신에게 횡설수설하게 들릴 뿐이라며 말이 안 통하는데 도대체 자신이 왜 들어야 하냐며 한국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결국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소말리는 한국인들의 인내심을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한국인들은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니라면 폭력적인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갱생의 여지가 없는 소말리에게 한국인들은 겁쟁이 일본인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중 한 명이 한국 여자를 희롱하는 라이브 방송을 하던 소말리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소말리는 결국 고꾸라지며 얼굴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소말리는 체급이 상당하고 군대까지 다녀온 한국 남자의 주먹을 맞으니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소말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다음날 계속해서 한국 비하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한번 문 상대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역시나 다음날 방송에도 소말리를 찾아냈고 그에게 또다시 린치를 가하며 소말리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이번에는 소말리가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도록 조심했음에도 한국인들은 어떻게든 그의 위치를 찾아내 어김없이 민폐짓을 저지르는 그를 때려눕혔고 결국 그는 도저히 한국에서 방송을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겪은 한국인들은 웬만해서는 적을 만들지 않는 신사적인 사람들이지만 한번 표적으로 삼은 상대에게는 정말 국물도 없거든요. 마치 일본인들은 용기도 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적을 만들지 않는 느낌이라면 한국인들은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한번 봐주마라는 태도로 계속 참다가 선을 넘은 상대는 아주 묵사발을 내는 느낌이었죠. 실제로 제가 대학생 때도 한국인 학생과 미국인 학생의 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인 학생은 동양인들은 시비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해도 가만히 있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인 학생을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혔거든요. 그러나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국인 학생은 결국 참다 못해 분노가 폭발해버렸거든요. 문제는 미국인 학생은 키가 190cm가 넘고 복싱 아마추어 대회 입상 경력까지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한다면 한국인 학생은 너무나도 작고 평범해 보였죠. 실제로 싸움의 처음 양상은 미국인 학생이 압도하는 듯 보였어요. 그는 복싱을 배워서 그런지 계속해서 거리를 조절하며 일방적으로 구타를 하는 듯 보였죠. 하지만 한국인 학생은 군대까지 다녀왔고 근성이라면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거리를 좁혔고 마치 네 주먹이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는 태도로 계속해서 달려들면서 미국인 학생을 질리게 했거든요. 결국 처음에는 자신만만했던 미국인 학생은 나중에는 한국 학생의 근성에 공포에 질려버렸고 마지막에는 한국인 학생이 일방적으로 눕혀놓고 패버리는 양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복싱 아마추어 대회 입상까지 한 190cm 거구를 말입니다. 미국인 학생은 완전히 걸레짝이 되어 다른 학생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두 번 다시 일어날 수조차 없었을 정도로 호되게 당해버렸는데요. 결국 그는 다시는 동양인들을 감히 건들 수 없게 되었을 정도로 동양인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생겨버렸죠. 역시나 한국인들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종 같은 한국인들을 건드렸으니 소말리는 이제야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었구나를 느낀 듯 얼굴이 마치 걸레짝이 되어서야 후회를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일본 SNS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한국인들도 소말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며 조롱하던 일본인들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행동력과 강력함에 혀를 내두르고 있고 심지어 일본 남성은 여자들한테만 강하고 가부장적이지만 한국 남자들은 여자에겐 약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겐 강하다며 일본이라는 나라의 비겁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야 한국의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약한 대인배적 면모를 인정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인들조차 한국 편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미국인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안 갔죠.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 너무나도 자부심이 강한 나머지 아무리 미국인이 잘못한 일이라도 거의 일방적으로 미국 국적자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좋았으면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폭력을 행사할 정도면 소말리가 100번이고 잘못한 일이 맞다며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또한 이제는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일본을 훨씬 능가한 지 오래인지 몇몇 미국인들은 한국의 역사까지 알며 소말리의 행동은 한국의 역사를 고려했을 때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다며 일방적인 비난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인들의 특성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한국 남자들은 2년간 의무적으로 군대에 다녀오므로 절대로 그들을 건드려선 안 됐다며 소말리에게 애도를 표하는 네티즌도 있었죠. 그러나 이들은 아직 완벽하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정도로 끝낼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인들은 여기서 끝낼 바엔 애초에 시작도 안 했다는 태도로 소말리를 영원 끝까지 털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분명 소말리는 일본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활기를 치고 다녔고 결국 일본은 그를 가까스로 추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소말리에게 오히려 출국 정지 조치를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어째서 자신의 나라에서 민폐를 부리는 놈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나가지 못하게 한단 말인가요? 그러나 한국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일단 소말리는 그의 유일한 수익 창출 수단이었던 유튜브에서 정책 위반으로 퇴출당했는데요. 그는 한국에서 유해 콘텐츠와 관련된 조항을 여러 차례 위반하여 결국 더 이상 민폐짓으로 수익을 낼 수 없게 되어버렸죠. 또한 소말리는 여러 차례의 공공장소 소란 및 괴롭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한국법에 따라 상당한 벌금,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였는데요. 한국인들은 그의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봤다가 전부 고발 조치하고 있었고 일본인들과는 달리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의지 덕분에 소말리는 자신이 벌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에게 출국 정지 처분을 내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의 사건을 조사하던 한국 경찰이 소말리가 약물 사용, 소지 또는 유통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추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 약물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종종 징역형을 선고받고 추방 및 재입국 금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물 관련 혐의는 한국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정된다면 그는 꼼짝없이 수년간이나 한국의 감옥 속에서 썩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가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도 그의 미래는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는 수익을 벌어들이는 SNS 계정들이 전부 정지당했을 뿐더러 그가 한국에서 추방되어 한국 재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면 다른 인접 국가에서도 블랙리스트로 지정되어 아예 입국이 거부될 수 있거든요. 많은 국가들에서 약물 등의 중범죄에 대한 기소 사실이 있으면 아예 입국조차 거부하고 있고 또 한국은 영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진국이므로 그런 한국에서의 유죄 및 입국 금지를 당한다면 적어도 웬만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발도 못 붙이고 추방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즉, 소말리는 다시는 이러한 민폐 콘텐츠를 제작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젠 함부로 해외여행도 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법과 경찰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못하며 한국인들은 자신의 털끝 하나 못 건든다며 허세를 부리던 소말리는 그의 말과는 정반대되는 처분만 때려받고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일본의 경우 저희의 국가와 문화를 조롱한 존이 소말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다른 국가며 한국을 건들면 온전히 살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이렇듯 자신들을 건든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해주는 한국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본에서 키도 작고 왜소한 여자라는 이유로 온갖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깟 일로 신고를 하는 건 민폐라며 구박만 받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끈끈한 문화를 가졌을 뿐더러 자신들을 건든 대가를 200% 치르게 해주는 화끈하고 멋있는 국가였죠. 저는 미국에서 늘 존이 소말리 소식을 확인하며 한국인들이 권선징악을 하는 모습에 큰 희열을 느끼고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모습을 일본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너무나도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서 큰 만족감과 존경을 느끼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